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야사특강 그 시즌 3 중앙제도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첫 번째 시간 했었죠. 그래서 중앙경관직 저희들이 총정리하는 거랑 그 다음에 고구려, 그러니까 고구려까지 대조사를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마무리했는데, 자, 오늘은 뒤에 좀 제가 이루어지는 행사도 있고 그래서 오늘 야사특강은 좀 특별히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마칠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자, 그러니까 관료제 형성. 그래서 이제 고구려편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말씀 다 드렸고, 했던 얘기 지금 안 계셨던 분도 계시니까 한 번만 더 하면. 자, 고구려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기 관등에 관등명이 들어갈 때 형계열과 사자계열이 들어가는 거. 요거 지난 시간 마지막 얘기였어. 그 다음에 형계열은 부족장 출신이고 사자계열은 원래 왕의 관리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항상 공무원 세계에서는 5등급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회의 그리고 대모달로 임명될 수 있는 건 5관등 조의도 대형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눈도장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백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백제입니다. 자, 백제는 16관등이에요. 16관등. 이거 이제 고유왕 때 만들어지는데, 근데 기본적인 건 보통 이제 학계에 설이 두 개가 있어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고유왕설이 있고, 그다음에 저게 성왕설이 있어요. 그래서 관등의 기본 틀은 그러니까 고유왕이 만들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하게 16으로 고정되는 건 성왕이라고 봐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 좀 애매한 면이 있으니까 항상 학계, 학설이 이렇게 충돌나 있는 건 우리는 문제 풀 때 어떻게 한다? 둘 다 나오면 무조건 둘 다 맞다요. 둘 다 5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16관등이고요. 그 다음에 고유왕 때 육자평제. 이건 뭐 앞에서도 뭐 말씀 다 드렸죠. 저 이거 6개 다 외우고 왔잖아. 그죠? 언제? 그러시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내신자평, 그 다음에 내두자평, 내법자평, 그 다음에 위사자평, 병간자평, 조정자평. 그죠? 네, 저희 보고 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왕이 여기다가 추가로 22부 더 만드는 거. 이건 이제 국왕의 업적 우리가 외울 때 외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갑니다. 자, 신라는 뭐 상대등의 국사를 총괄하고요. 그 다음에 화백회의의 의장이고. 원래 화백회의의 원래 멤버가 대등이잖아, 대등. 부족의 대표들. 그래서 대등의 대표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상대등이라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말 넘기면 한 번만 더 갈게요. 그럼 여러분 상대등은 누가 설치하지? 법흥왕.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등의 설치는 이거 주의사항이야. 상대등은 귀족의 대표지. 그러니까 상대등의 강화는 왕권 강화야, 신권 강화야. 네, 신권이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등이 강해지면 왕권이 약화되는 거야.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상대등의 설치는 그러나 왕권 강화야. 이해되셨죠? 왜냐면 이건 법흥왕 때 이루어지는 거고, 원래 의미가 뭐냐면 화백회의의 국왕도 멤버였잖아. 그런데 국왕이 초월적 존재로 바깥으로 나온 거야, 왕은. 그러면서 내가 하던 의장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대등들 중에 의장을 하나 뽑아준 개념이죠. 그래서 법흥왕 때 상대등의 설치는 왕권 강화야. 상대등은 사실은 귀족권을 상징하지만 상대등의 설치는 왕권 강화야. 이거 구별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관등제. 자, 법흥왕 때는 17인데, 여러분 이거 우리 외울 때 이렇게 외우잖아. 항상 신라 걸 외우고, 그다음에 하나를 빼면 뭐가 되는 거야? 백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라는 17관등이면 백제는 16관등. 한 번만 더. 그러면 신라가 4복색제면 백제는 하나를 빼니까 3복색제가 되고.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관등제는 골품제와 결합해서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승진의 상한선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뭐 이거 뭐 아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관서의 설치. 자, 대보. 그다음에 병부. 그다음에 특히 병부 같은 경우에는 꼭 기억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그래서 법흥왕 때 병부 이거 또 안 해도 되죠. 네, 그래서 최초. 그죠? 그다음에 진흥왕 때 품주. 그다음에 진덕여왕 때 뭘 만드는 거야? 집사부. 됐죠? 그 다음에 14개 관청 중에 마지막은 이제 여기가 아니라 통일신라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통일신라 때 누구예요? 신문왕. 신문왕 때 예작부.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얘기 제가 표 보면서 한 번만 더 할게요. 표 보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프린트 제가 이걸 안 넣었었는데 보니까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넣었어요. 자, 그럼 이제 보면서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측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돼요. 봐봐요. 앞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합니다.
자, 고구려는 무슨 계열이라고요? 형계열과 사자계열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고구려는 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막 들어오는 거야. 이해됐죠? 자, 가볼게요. 그래서 사자, 형, 사자, 형,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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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이런 식이야. 룰이 없잖아. 이해됐죠? 자, 그런데 백제는 이게 룰이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좌평만 빼고 나면 자, 위에는 뭐야? 솔계열이야. 그리고 밑에는 덕계열이야. 그 다음에 밑에는 맨 마지막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명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명계열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룰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특별한 명이 없다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복이 다른데 자색, 비색, 청색을 입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신라는 특징이 뭐냐면 찬찬찬이야. 찬찬찬. 됐죠? 그래서 이벌찬, 이찬, 잡찬, 파진찬, 대하찬. 근데 이 찬이라는 게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는데 원래 신라의 첫 번째 왕이 뭐야? 혁거세가 뭐였어요? 거서 간이잖아. 근데 이 간이라고 하는 게 원래 유목민의 부족장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신라가 가장 마지막 이주민 세력들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신라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메인라인이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야? 부여, 고구려, 백제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면 신라는 뭐예요? 신라는 북방의 유목민들이 이렇게 남하에서 내려온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유목민이라는 증거가 거서, 간. 그러니까 이 간만 봐도 알 수 있어.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간이라는 발음이 좀 세져요. 그래서 뭐라고 발음하냐면 칸이라고 발음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징기스 칸, 몽케 칸, 쿠빌라이 칸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간이 어디에도 남냐면 관등명에도 남아요. 그래서 그 흔적이 바로 찬찬찬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신라는 찬찬찬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관복은 어떻게 되냐면 색깔이 4개죠. 그래서 백제는 자비청 3개고 신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비, 청, 황 이렇게 몇 개? 4개예요. 여기까지 됐지. 네, 그래서 자 관등과 그 다음에 관복과 관련된 얘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딱 하나만 더 하면 고구려랑 백제에 또 하나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1관등만 그래요. 제1관등에 한해서는 봐봐요. 자, 고구려가 1관등이 뭐야? 대대로 토졸이지. 그런데 이 관등이 1관등이 관등명이자 동시에 관직명이지. 뭔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대대로는 관등인데 그런데 대대로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 거야. 관직이기도 하잖아. 한 번만 더. 자, 백제 같은 경우에 좌평이 그러니까 육자평의 수장, 장관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관직명인데 동시에 관등명이잖아.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그런데 신라는 그런 게 없어. 이게 고구려 백제만의 특징이야. 무슨 얘기냐면 신라는 일관등을 뭐라 그러냐면 이벌찬이라고 하는데 이벌찬이라는 관등은 없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관직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상대등이 있고 그 다음에 시중이 있는 거지.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화나셨어요? 표정들이 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관직명이랑 그 다음에 관등명이라는 게 다른 거잖아. 관등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몇 급 공무원이냐고. 그러니까 몇 급 공무원에 대한 관등에 대한 이름도 있다니까 이렇게. 이게 관등명이라고. 관직명이 아니라 이게 관등명이라고. 근데 지금도 있어. 여러분 그 9급 공무원을 뭐라고 불러? 그렇지. 서기보라 그러잖아. 8급은 서기, 7급은 주사보, 7급은 6급은 주사, 5급은 사무관, 4급은 서기관. 아니, 무슨 말인지 되세요? 아니,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 관등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업무를 보면 사람들이 나한테 관등명을 부르는 건 아니야. 주로 뭘 부르냐면 관직명을 부르지. 예를 들어 내가 현재 6급 주사인데 예를 들어 법인색과 과장이야. 만약에 제 현 내가 관직이.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주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과장님이라고 부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관등명과 관직명은 다른 거지. 맞잖아.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고구려와 백제의 1관등은 그러나 어떻다고요? 관직명과 관등명이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요거 누도장 하나 찍으시고. 되죠? 오케이. 자, 말씀 다 드렸어요. 자, 그 다음 얘기 가볼까요? 자, 이제 합의제도인데 여러분 이건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뭐 얘는 귀염둥이지. 자, 고구려는 뭐예요? 제거웨이. 그 다음에 백제는 뭐야? 정삼웨이. 그러니까 호암사라는 그 절 앞에 정삼이라는 바위가 있잖아요. 그 바위 앞에서
백제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래서 이름이 뭐야? 정삼회의. 그 다음에 신라회의. 자, 신라회의는 원래 육부회의를 계승한 거죠. 원래 신라의 귀족회의 이름이 뭐야? 원래 신라만 육부족 연맹이잖아. 그죠? 그래서 백제는 몇 부족? 5부족. 고구려도 몇 부족? 5부족. 근데 누구만? 신라만 6부족. 좀 이따가 수도 편제 얘기하겠지만 보세요. 중앙 수도 편제는 그러니까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가 어떻게 된다고요? 5부. 백제가 어떻게 돼? 5부. 근데 신라만 6부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국가의 성장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대 국가가 이런 거잖아. 원래 지방에 족장들이 있었지. 근데 중앙에 왕권이 되게 세지는 거지. 그러니까 연맹왕국의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방까지 중앙의 왕의 힘이 뻗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다 놔두면 지방 세력화되니까 중앙에서 어떻게 하냐면 왕이 중앙으로 지방 세력화, 그러니까 군장들을 끌어당기잖아. 중앙으로 끌어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중앙에 이들이 올라와서 귀족화되고 관료화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부족 연맹이니까 서울로 다 끌어당긴 다음에 나중에 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한성이다. 그럼 한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5조각을 내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수도의 편제는 뭐랑 관계가 있는 거야? 원래 몇 부족 연맹이냐랑 연동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직 경주만, 신라의 경주, 금성만 몇 조각을 내는 거야. 6조각을 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6부에서 6부족 연맹체에서 신라가 출발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따로 외우지 않아도 신라가 그러니까 수도는 당연히 그런 거야. 여기까지 된 거죠? 오케이. 자,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6부회의를 계승한 게 뭐예요? 하백회의죠. 근데 하백회의는 특징이 뭐냐면 이거 완전 꼴통회의잖아. 그러니까 회의가 100% 화하기 전에는 안 끝나지? 됐죠? 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누군가 손 들은 순간 집에 다 못 가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이게 뭐라고요? 화백회의. 됐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3국의 중앙행정조직. 그래서 5부니까 계류부, 전로부, 관노부, 순노부, 소노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야? 동서남북, 중 이렇게 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중앙 5부 형성 누구예요? 어느 왕이야? 어느 왕 때? 고구려는 어느 왕 때예요? 자, 이제 2세기 고국천왕. 맞아요? 잠시만요. 여기 저랑 고대 정치하신 분 없어요? 자, 그래서 뭐 누구라고요? 2세기 고국천왕. 끝. 자, 그다음 백제 5부는 그럼 누굽니까? 백제 5부는 누구야? 이건 백제 성왕이죠. 성왕. 되세요? 그래서 중앙 5부, 지방 5방. 되셨나요? 자, 그럼 신라 가볼게요. 자, 신라 6부는 누구야? 신라 6부는 소지마니깐. 그런데 대신에 이건 여러분 그 학계에 사실은 이게 이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학계 현재 다수설은 이게 자비마리깐설이야. 그런데 국정교과서가 소지마리깐이라고 기록을 5세기 말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국정교과서가 지금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국정교과서 표현대로 소지마리깐 끝. 되셨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금량부, 실양부, 모량부, 그래서 회부, 사회부, 자매부 뭐 이런 6부들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중앙제도 했고요. 자, 근데 남북국 시대 한번 가볼게요. 자, 남북국은 뭐 이거 뭐 계속 이어지는 얘기죠. 자, 통신라 때 뭐 집사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정부. 사정부는 뭐냐면 감찰부. 여러분 감찰부 시험에 잘 나와. 됐죠?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관리? 비위 감찰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민원인들이랑 막 밥 먹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됐죠? 특히 얼마 이상? 식사는 얼마 이상? 이번에 그 때문에 난리잖아. 뭐 3만 원인가요? 3만 원 맞아요? 그 다음에 조의금은 1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되고 뭐 그거 있잖아. 아, 관심이 없구나. 자, 전 보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걸려서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말해도 사정해도 안 돼. 그래서 사정부야. 됐죠? 재미없네요. 자, 그런데 그거 설명하려고 그렇게 길게 설명했어? 자, 그래서 사정부예요. 감찰. 냉정한데?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사정부를요 바깥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봐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사정부가 바깥에 나갔지? 그래서 뭐가 된다? 외사정이 돼. 그러면 얘는 하는 일이 뭐야? 지방간 비위 감찰이지. 되신 거죠? 네. 자, 그다음 갑니다. 발해. 발해는 삼성육부 군관으로 해서 자,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최상위는 근데 이거 지난번에 발해 시간 우리 지난번에 다 했잖아. 그러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수상 이름이 뭐라고요? 대내상. 대내상. 근데 대내상이 어디에 책임자지? 정당성.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직은 이원적 통치체제. 그래서 자사정, 우사정으로 나누고요. 자, 당나라 제도를 수용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바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예, 독자적
운영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자, 그다음에 감찰부. 여러분 감찰부 중요합니다. 감찰부 보셔야 돼요. 발해는 뭐야? 중정대. 중정대. 여러분 발해 중정대 이거 잘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 풀 때 뭐랑 헷갈리냐면 요즘에 발해사 엄청 나오잖아. 그런데 발해 삼성육부 중에 뭐가 있죠? 얘랑 발음이 비슷한 애가 있어. 뭐가 있어? 그렇지. 중대성이 있어요. 중대성. 됐죠? 중대성은 삼성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중정대는 뭐라고요? 중정대는 감찰부고. 여기까지 됐죠?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말 나온 김에 끝장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저 감찰기구가 그러면 고려 때는 뭐가 되는 거야? 고려는 당나라 이름 그대로 써요. 그래서 뭐가 된다? 어사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 이름을 바꾸죠. 조선은 뭐가 되는 거야? 사헌부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사정부, 중정대, 어사대, 사헌부였습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국립대학. 자, 국립대학은 주자감이에요. 되죠? 네. 그 다음에 문정원은 여러분 이제 이름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그러니까 책과 그 다음에 문서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야. 그래서 문정원입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남북국 통치 체제. 그 다음에 이거 그 14개 관청은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외웠었잖아. 그죠? 네, 넘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발해도 뭐 좀 전에 다 했잖아요. 그죠? 네, 좌사형, 우사형으로 나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고려관제인데, 자, 고려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고려는요, 가장 중요한 부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고려 얘기 여기 쪽에 조금만 하고요. 오늘은 그냥 빨리 마칠게요. 자, 갑니다. 예, 고려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가장 중요한 부서가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이 제일 중요해요. 되죠?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부서야. 그런데 일단 고려제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제도는 전부 이게 누구 제도야? 전부 당나라 제도야. 되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당나라 건 따로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당나라 게 아닌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당나라 거 아닌 게 두 개가 있죠. 하나가 뭐가 있죠? 하나가 송나라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예, 고려의 독자적인 게 있어. 됐죠? 이렇게 두 개. 자, 분류하시면 되는데. 자, 한 번만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송간제. 첫 번째 뭐 있어요? 자, 위에다 간단하게 쓰고만 갈게요. 자, 중추원이 송나라 간제지. 그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시면,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시면, 3사 보이세요? 3사? 3사 없어요? 3사 있죠? 예, 밑에 내려오시면, 3사가 뭐예요? 3사가 송나라 관제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송나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고유한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자, 지금 설명드리게 될 제추회의예요. 됐죠? 이게 고려의 독자적인 거고, 독자적인 거. 여기 맨날 시험에 나오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대간제도예요. 그래서 대간제도도 고려의 독자적인 거야. 그러면 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중세 제도사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 갈게요. 되죠? 오늘은 살짝 워밍업만 하고 끝낼 건데, 오늘 제가 빨리 끝낸다 그랬죠? 예, 끝낼 건데, 여기서 나중에 고려, 그러니까 제도사,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이걸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야? 고려 제도사에서는 뭘 제일 많이 물어본다? 고려의 독자적인 걸 제일 많이 물어봐. 그러니까 출제율 1위는 누가 되는 거야? 제추회의와 그 다음에 대간제도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고려의 독자적인 거야. 그러니까 당나라 것도 아니고 송나라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제추회의만 좀 설명하고 제가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서가 중서문화성, 그 다음에 중추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단 중서문화성은 당나라 관제의 가장 기본이지. 이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중국의 삼성육부, 그러니까 당나라 육전조직, 그 삼성육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잖아. 그죠?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이걸 이제 고려가 받아들이고 보니까 중서성, 문화성, 그 다음에 상서성이라는 게 고려 시스템에 잘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중서성과 문화성은 하나로 붙인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고려는 당나라 삼성육부를 따르기는 하는데 삼성육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이성육부가 되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중서문화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육부가 상서성 밑에 붙는 거고요. 요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송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중추원이야.
근데 이 중추원은 사실은 누가 만든 거냐면 그 5대 19 혼란기를 통일하고 송나라를 건국했던 송태조 조광윤이 만든 거야. 근데 송태조 조광윤이 어떤 인간이냐면 명태조 홍무제 주원장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많은 권력을 갖는데 누군가를 확실하게 배신해 본 거야. 그래서 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배신해 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절대 안 믿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지 같은 줄 알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신해 본 사람들은 사람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늘 의심이 많아. 그래서 송태조 조광윤은 두 가지. 그러니까 군대랑 돈 움직이는 문제는 황제 직속에다 놓고 본인이 하나씩 다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송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제도가 중추원이에요. 그래서 중추원의 가장 핵심적 기능은 뭐냐면 군사 이동을 다 체크하는 부서예요. 군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부서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송간제 중추원까지 좀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중서문화선과 중추원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중추원은 실제로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중추원에 상층 단원이 있어요. 관품이 높은 자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제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상품 이하에 상대적으로 하급 관리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낭사라 그래요. 되죠? 그러면 제신은 뭐라느냐? 백관통솔하고 가장 중요한 정책을 심의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결과. 여러분 저기 프린트 뭐라고 적혀 있어? 결과. 네. 이 결정 아니야? 네. 그래서 자, 결정. 오타네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심의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낭사는 요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요게 대간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간쟁, 봉박, 서경을 해요. 됐죠? 요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그래서 상급관원 제신이 있고요. 근데 이 제신 중에 캡틴이 한 명 있어요. 그 캡틴이 누구냐면 문안시중입니다. 됐죠? 그래서 문안시중이 고려는 재상이야, 재상.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요 정도에서 끝낼 거거든요. 근데 요 관품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갈게요. 그런데 참고로 그냥 일단 저거만 둘게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자, 문안시중은 근데 특징이 종일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정종, 상하 그러면 30관등이 나오거든요. 그 관등 계산하는 건 저희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근데 30관등이 나오는데 그래서 조선은 30관등이에요. 근데 고려는 30관등에서 하나가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려는 30이 아니라 29관등이에요. 그게 왜 29관등이냐면 고려는 의도적으로 정일품을 임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문화시중이 지금 관품이 제일 높잖아. 그러면 정일품이어야 되는데 정일품이 아니라 종일품입니다. 됐죠? 그냥 참고로 들어만 두세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중서문화선 문화시중에 대한 얘기 했고요. 자, 중추원 가볼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추원은 중추원도 이제 이원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추밀이고 두 번째는 승선입니다. 자, 추밀로 가볼게요. 자, 추밀은 군국기무. 그러니까 군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밀과 결정을 이 부서에서 해요. 됐죠? 이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한다? 추밀들이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는 승선인데, 자, 요거, 승선 보시는 김에 제가 요거 승선 얘기 좀 잠깐만 해볼게요. 이게 승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 승자가 얘가 왕명을 받들 승자야.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왕이 나에게 뭔가를 줬어. 근데 내가 왕이 주는데 내가 받지. 그러면 왕이 주는데 받는 순간 무조건 다 승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만약에 왕이 뭔가를 주는 걸 이 왕명을 출납하는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승선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조선에는 요 승선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승지라 그래요.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제 실제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게 사업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 게 예를 들어 국왕이 내명부를 이렇게 돌다가 예를 들어 뭐 국면 하나 봤어. 근데 못 보던 친구야. 그래서 너 이름 뭐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날 밤에 왕의 숙소로 와요. 그런데 그럼 이제 그래서 만약에 그럼 이제 그걸 뭐라고 불러? 드라마에서. 네, 그게 성은이 아니라 승은을 받는 거야. 승. 그러니까 왕이 뭔가를 주면 받으면 다 승이야. 됐죠? 그럼 성은은 뭐냐? 성은은 뭐냐면 편전에서 회의를 할 때 왕이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마땅히 해줄 말이 없죠.
그러면 왕이 말 끝나면 무조건 그냥 서훈이 망각한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뭔가를 줬어? 받지? 그럼 무조건 승이야. 그러면 조선에는요, 이 승지들이 모여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승정원이라고 합니다. 요거 뒤에 가서 할 건데, 이게 고려와 어떻게 다르냐면, 고려는 왕명을 받드는 승지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어떤 특정한 부서에 들어가 있는 거야. 중수원이라고 하는. 근데 조선은 국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 승지들이 독립부서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승정원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리고 그다음 이 승지는 총 몇 명이냐면 6명인데 이거 다음 시간에 조선할 때 어차피 그대로 받을 거야.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리고 저 그냥 갈 거예요. 되죠? 네. 근데 또 슬픈 표정 짓고 있고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이 승지들이 총 몇 명이냐면 6명이야. 왜 6명이냐면 부서가 몇 개야? 2호에 병영공 6개죠. 그래서 하나씩 책임지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그 6명의 승지 중에 캡틴을 뭐라 그러냐면 우두머리 도자를 붙어서 도승지라고 해요. 되죠? 그런데 이 도승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 승정원의 관원들은 사실은 그렇게 고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승지뿐만이 아니라 도승지까지도 전부 삼품의 관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6명이 전부 관품이 삼품입니다. 됐죠? 도승지도 삼품 관리예요. 됐죠? 네,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승자 얘기 좀 잠깐만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중추원과 중서문화성 얘기했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 제가 제초해야 하려고 이걸 얘기했는데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서문화성의 고관이 누구라고요? 제신. 중추원의 고관이 누구라고요? 추밀. 근데 이 사람들이 국가의 중대사가 생기면 자기들끼리 모이! 그러면서 탁 자기들끼리 모여요. 됐죠? 그래서 열리는 회의를 뭐라 그런다? 얘를 제추회의라고 합니다. 그냥 이름 그대로 따서 부르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뭐라고요? 누가 모였어? 제신과 추밀이 모였어. 그래서 이름이 뭐야? 제추회의야. 근데 이 제추회의가 이름이 붙을 때 예를 들어 왜 모였니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야.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국외 문제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 제추회의를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도병마사라고 부릅니다. 되죠? 근데 만약에 모인 이유가 국내 문제 때문에 모이잖아? 그럼 그 경우에는 뭐라 그러냐면 식목도감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대외 문제는 뭐겠어요? 대외 문제는 뭐겠어? 모기는 국가의 중대사니까 국방 문제겠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적이 쳐들어왔거나 뭐 그런 일이야.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대내 문제는 뭐겠어요? 대내 문제는 법률과 의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의 준말이냐면 제가 써볼게요. 법식과 절목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도감은 이건 뭐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인 임시기구를 뭐라 그러는 거야? 도감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죠? 전과 민을 바른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만든 임시기구. 그럼 이름이 뭐야? 전민, 변정, 도감이죠. 8만 대장경을 찍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시기구. 그러면 이름이 뭐야? 대장, 도감이지. 이런 식이야. 됐죠? 그래서 법식과 절목을 결정하는 임시기구입니다. 됐죠? 이게 뭐라고요? 식목, 도감이야. 됐죠? 그러니까 식목도감은 대내 문제,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로 법률이라든가 시행규칙을 결정하는 거예요. 되죠? 이게 고려만의 독자적인 제도죠. 특히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사실 여기서 시험에 누가 제일 잘 나와요? 도병마사가 무조건 출제율 1위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대외 문제, 국방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도병마사가 나중에 충렬왕 때 뭐로 바뀌어요? 얘가 도평의사사로 바뀌어. 그러면서 관원의 숫자가 확 늘어요. 됐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최고 정무회의가 되죠. 그리고 이 도평의사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도당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리고 원래는 이 제초회의가 원래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멤버가 이렇게 돼요. 보통 근데 이게 여기서 한두 명 플러스 1, 2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제신이 보통 한 6명 정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추밀이 한 8명 정도 올라가. 근데 보통 여기서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1 정도. 그러니까 대략 13명에서 14명 정도가 모이는 게 원래 제추회의야. 그런데 충렬왕 때 도평의사사로 개편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원의 숫자가 완전 늘어요. 그래서 도평의사사는 보통 모이면 기본 멤버가 어떻게 되냐면 70에서 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송관제라고 말했던 회계를 담당하는 3사 그런 부서들 있죠? 그런 부서들도 도평의사사 회의에 다 들어와요.
여기까지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제추웨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 대한 얘기까지, 고려의 독자적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관제, 뭐 정무 집행, 그래서 상서성 6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얘기 좀 잠깐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여기서부터 뭐 다음 시간에 하시죠. 네,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삼서성, 그다음에 6부의 기본적인 업무는 좀 했어요. 지난 시간에. 자, 그다음에 고려시대에서 조금 어려운 게 예를 들어 관직체계. 그래서 고려는 실제로 이제 직상관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직관과 대기발령 상태로 빠져 있는 산관, 여기에 따라서 토지 분급도 좀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랑 그다음에 관등. 아까 저희가 관등 얘기했는데 관등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자, 고려의 이제 본격적인 제도 얘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